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8월 10일 미준의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방송 녹화를 위해서 카메라 앞에 앉은 지 일주일도 지난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래간만에 카메라 앞에 앉으니까요.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미준 패밀리 여러분들 별탈 없이 잘 지내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서울 지방에는 또 홍수가 많이 나더라고요. 많은 피해 없이 잘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정말 오랫동안 미뤄왔던 제 자신과의 대화, 그리고 많은 토픽을 가지고 이런저런 고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생각보다 제 상태가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이제 수도꼭지를 틀고 나니까 정말 나올 물이 많이 고여 있었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굉장히 좀 어려운 시간을 지냈습니다. 저는 쉬는 시간이 될 줄 알았더니 쉬는 시간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고뇌와 번뇌, 고민을 이렇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인생사가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고민도 해결이 됐다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복잡해진 그런 느낌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완벽한 건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다듬어 가면서 결론을 지어볼까 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쓸 수 있었던 것은요. 그동안 한 일주일 미국 주식 뉴스를 못 보내드렸더니 많은 분들께서 좀 미국 주식 뉴스만은 좀 보내줬으면 하는 바람을 피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놓쳤던 뉴스만이라도 잠깐 체크하는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가져볼까 하는 마음에서 잠깐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앞으로도요, 이렇게 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런 마음 자세 말고 조금 편하게 제가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잠깐 카메라 앞에 앉아서요, 짧은 영상이나마 가끔씩 보내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8월 10일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들께서 놓치셨던 중요한 뉴스 중에 첫 번째는요, 아마존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자, 아마존 관련해서 제목을 보시면 아마존이 acquire, 인수를 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업을 인수하게 됐냐면 소비자 로봇을 만드는 기업인 아이로봇이라는 기업을 인수하게 됐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가격까지 나와 있죠. 1.7 빌리언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뉴스가 아무래도 지난주에 제가 만약에 계속 방송을 했다면 여러분들께 가장 먼저 전해드렸을 그런 소식이 아닌가 합니다. 자, 아마존이 동의를 했다. 그래서 인수를 할 것으로 지금 동의가 되고 있는데요. 컨슈머 로봇 컴퍼니, 그래서 소비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로봇, 즉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로봇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이 로봇이라는 기업을 인수하기로 했고요. 한 주당 $61를 주고 인수한다. 그리고 올 캐시니까 현금으로 다 매수하는 곳으로 나와 있고요. 결국 모든 가격을 다 합쳐보면 지금 $61당 한 주당 $61고, 그리고 곱하기 이제 몇 주가 있는지를 곱해서 산정해 보면 1.7 빌리언 정도의 가격이 형성이 된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이로봇이 어떤 기업인지 궁금해지죠. 여기 잠깐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로봇을 만든다. 근데 이제 그냥 로봇이 아니고요. 인텔리전트 홈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스마트 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 홈의 혁신을 주도하는 그런 로봇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은 지금까지 크고 작은 인수권을 굉장히 많이 성사시켜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아이로봇의 인수권은요, 굉장히 많은 뉴스 매체들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아마존의 그 아이로봇을 인수하는 이번 인수권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보인다. 자, 그런데 단서가 하나 붙잖아요. 뭐라고 써 있냐면 피니시 라인, 즉 결승점을 통과할 수만 있다면 이라고 지금 단서가 붙어 있거든요. 그 얘기는 그만큼 좀 그 규제 기간에 간섭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미리 짐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읽어보시면요. 자, 아마존이 아이로봇을 이제 금요일 날 발표를 했죠. 인수한다고 1.7 빌리언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지금까지 아마존이 인수했던 기업들 중에 규모로 보면 탑 1이 홀푸드였고요. 이 유기농 전문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슈퍼마켓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MGM입니다. 컨텐츠 제작 영화사죠. 세
번째는 이제 원 메디칼. 이렇게 세 개의 인수권을 제외하고 네 번째로 규모가 큰 그런 인수권이 될 것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아이로봇은 어떤 기업이냐면 밀리언즈, 그러니까 수백만 개의 굉장히 인기가 있는 룸바 버큐움을 판다. 그래서 진공 청소기를 판매하는 그런 기업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수작업으로 하는 그런 진공 청소기가 아니라 요즘 이제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계신데 인공지능을 장착한 이러한 로봇 진공 청소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 모핑 기능 그리고 로봇 버큐움을 AI가 구동하는 그런 플랫폼과 연관시켜서 굉장히 좀 빠르게 진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안티트러스트의 전문가 이스탄 글라스라는 분은 지금 어떻게 이 상황을 보고 있냐면요. 미국의 페더럴 트레이드 커미션, 공정관리위원회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여기 기관에서 아마존을 벌써 지금 조사에 착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지금 이 굉장히 좀 깊숙한 그런 조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한 75% 정도 된다. 그리고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 역시도 25% 정도는 된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독점 규제법에 좀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로봇이 구동되는 형태를 좀 살펴봤더니 이게 이제 로봇이 구동하고 있는 진공 청소기잖아요. 근데 카메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모든 가정집의 구조라든지 매핑을 다 알고 있는 이런 굉장히 좀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있는 그런 로봇이잖아요. 왜냐하면 이 집을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하기 때문에 이 아이로봇이 설치되어 있는 집안의 구조를 다 알고 있는 거죠. 따라서 굉장히 개인 사생활에 어떻게 보면 침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이 점에 있어서 독점 규제법에 굉장히 좀 민감한 그런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어쨌든 이번 건 잘 마무리가 돼서 아마존이 원래 이제 가지고 있었던 스마트홈이라는 커다란 그림이 있을 텐데 여기에 이제 굉장히 좀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줄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감이 높은 그런 인수권입니다. 아마존이 그리고 있는 그 스마트홈은요,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현재는 음악을 듣는다든지 TV를 본다든지 화상 통화를 한다든지 이 정도만 아마존이 구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렉사를 이용하고 있는데 나중에 가면 이 알렉사를 통해서 요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세탁도 돌리고 여러 가지 집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알렉사라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단 하나의 명령어로 구동하는 그런 스마트홈이 구축되지 않을까. 머지않은 미래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마존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신나는 그런 뉴스가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놓쳤던 메인 뉴스는요, 바로 엔비디아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엔비디아의 주가가 월요일 날 그리고 오늘 화요일까지도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굉장히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요. 여기에 관련된 기사를 읽어볼까 합니다. 자,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프리 아나운싱이라고 나와 있는데 미리 발표를 했다는 거거든요. 엔비디아의 그 어닝 데이스는요, 8월 24일인가 25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한 2주 정도 여유가 있는데 미리 그 어닝 결과를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특히 이제 매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기대보다 훨씬 미치지 못하는 그런 매출을 발표함으로써 주가가 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됐다. 이렇게 결론부터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 월요일날 그랬다는 거고요. 화요일까지도 마이너스 추세가 이어졌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그래픽 칩 메이커인 이 엔비디아에서 미리 좀 발표를 했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약한 그런 쿼터의 매출을 발표를 했다. 그래서 분기 매출이 예상보다 너무나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형편없이 떨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요, 2분기가 7월 달에 끝납니다. 그래서 5, 6, 7 이렇게 3개월에 대한 분기 실적을 이제 다다음 주에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자, 엔비디아가 뭐라고 얘기를 해줬냐면 6.7 빌리언 정도의 매출을 이번에 발표를 한다. 그러면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매출이 19% 정도 오히려 하락을 하거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보통 매출의 성장이 최소한 40% 이상 지속적으로 기록되던 굉장히 좀 성장 추세가 가파랐던 그런 주식입니다. 자, 그런 기업에서 갑자기 우리는 작년에 비해서 매출이 19% 감소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당연히 이제 시장에서는 깜짝 놀란 거죠. 자, 그러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요. 자, 심지어 예상치를 보시면 시장의 전문가들이 내다봤던 매출의 예상치는 8.1 빌리언이었습니다. 따라서 8.1 빌리언이 예상치인데 거기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6.7
수치를 미리 발표하면서 주가의 하락을 스스로 자초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엔비디아에서 또한 뭐라고 얘기해 줬냐면 이번에 이제 게임 비즈니스가 굉장히 좋지 않아서 이게 주요한 이유였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컬프릿이라는 것은 이제 범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주가의 하락의 그 범인은, 그러니까 주가의 하락을 도모했던 장본인은 바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게이밍 비즈니스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자, 어느 정도로 게임 비즈니스가 안 좋았냐면 매출이 시퀀셜이라는 것은 이제 저번 분기랑 비교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3개월 전과 비교했을 때 무려 44%나 매출이 감소를 했고 작년과 대비했을 때도 33% 매출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면서 2.04 빌리언에 그쳤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반면 데이터 센터를 보시면요. 매출이 지난 분기에 비교했을 때도 1% 오히려 상승을 했고 작년과 대비했을 때는 무려 61% 성장했습니다. 그러면서 3.81 빌리언을 만들어냈거든요. 원래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가장 커다란 그 매출의 소스가 원천이 두 가지였습니다. 게이밍 비즈니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였는데 두 비즈니스에서 들어오는 매출이 거의 비슷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2.04 그리고 3.81로 굉장히 커다란 현저한 차이가 보인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만큼 이번에 게임 비즈니스가 굉장히 좋지가 않았죠. 근데 이 결과는요,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게임 비즈니스 안에 들어가는 그 매출 중에 하나가 바로 비트코인의 채굴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GPU거든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최근 들어서 GPU 수요가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진 부분이 바로 가상화폐 그리고 이제 게이밍 부분이잖아요. 따라서 이 부분의 매출이 떨어질 것은 우리가 다 짐작은 하고 있었으나 생각보다 더 많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좋지 않은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렇게 게이밍 쪽에 GPU의 수요가 줄은 것이요, 엔비디아의 칩을 원하는 사람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요, 오히려 가상화폐의 그 채굴을 위해서 사용되던 GPU가 시장에 많이 중고 시장에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좀 중고에서 살 수 있는 좀 양질의 중고 제품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새 제품을 살 수요가 많이 현격하게 줄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출이 이렇게 하락 추세를 보인 거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순리에 합당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일시적인 감소 현상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더욱이 엔비디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 쪽의 매출은 61%나 지금 어려운 환경에서도 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럴 때는 사실 엔비디아를 아직 가지고 계시지 못한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매수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식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떨어지면 사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망설일 수도 있지만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엔비디아 주식을 단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게 순리에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봅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 역시도 반도체 관련된 뉴스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드디어 칩스 액트 반도체 법안에 사인을 했습니다. 반도체 법안에 이제 대통령이 사인을 했기 때문에 법령으로 제정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죠. 자, 대통령이 드디어 사인을 했다. 화요일 날 사인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 반도체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once in a generation, 한 세대에 한 번씩 나올까 말까 한 중요한 일이 벌어졌다. 굉장히 중요한 법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30년에 한 번씩 나올 만한 그런 법령이란 이유는 뭐냐면 좀 더 강력하고 그리고 안전한 경제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스스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좀 주가의 상황을 보니까요, 세미컨덕터 반도체 산업 쪽에 대부분의 주식들이 다 지금 주가가 떨어졌거든요. 오늘 그 이유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즉 어떻게 보면 그 미국의 가장 커다란 반도체 기업 중에 하나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경고의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자, 그 경고의 메시지가 어땠냐면요, 4분기에 굉장히 좀 시장의 기대치보다 약한 실적을 발표하게 될 것이다라고 미리 좀 겁을 줬거든요. 자, 그러면서 마크로의 영향, 그러니까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지가 않고 또한 서플라이 체인의 문제, 그 공급망 붕괴의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았다. 따라서 올 4분기까지는 이 반도체 쪽에 좀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주식이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론의 이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다 떨어졌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제 생각에는 엔비디아에서 이미 발표를 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때문에 굉장히 좀 반도체 쪽이 어렵겠구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마이크론까지 이런 메시지를 동시다발적으로 내면서 정말 어렵구나. 엔비디아도 어렵고 마이크론도 어렵고 뭐 메모리도 어렵고 비메모리도 어렵고 굉장히 좀 전반적으로 한동안은 반도체 주식에 투자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요.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화요일 날 4% 이상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AMD도 보시면 4.23% 마이너스, 마벨 테크놀로지 7% 이상 떨어졌습니다. 퀄컴도 3.4% 떨어졌고요. 브로드컴도 2.5%, 온세미컨덕터도 7% 이상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뉴스도 보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요, 이번에 이제 반도체 법안이 통과되면서 우리는 40빌리언을 투자하겠다. 그래서 미국에 앞으로 10년 동안 40빌리언을 투자해서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최첨단의 메모리 칩을 제작할 수 있는 공장을 단계적으로 지어나가겠다. 이러한 발표도 아울러서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여러분들께서 꼭 알고 계셨으면 하는 중요한 뉴스는요, 바로 소파이 그리고 우버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소파이랑 우버는 공통적으로 대주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기업이냐면 바로 소프트뱅크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에 이 소프트뱅크에서 소파이 주식 그리고 우버 주식을 다 매도해버렸다. 이러한 기사가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소파이부터 좀 보시면요. 자, 소파이의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 자, 그 이유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소프트뱅크 그룹에서 결정을 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주식을 다 매도했는지 아니면 일부만 매도했는지는 정확하게 발표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주식을 매도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거든요. 자, 일단 어느 정도의 주식을 갖고 있었는지 보니까 83밀리언 8,300만 주 이상을 이제 소프트뱅크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전체 주식의 한 9% 정도를 소프트뱅크가 가지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보유 지분이 많았죠. 자, 그런데 8월 5일 날 소프트뱅크에서 5.38밀리언의 주식을 매도를 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 가격은 7.99달러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날이죠. 8월 6일 날 또 팔았습니다. 6.68밀리언이니까 668만 주잖아요. 자, 그리고 이때 668만 주는 평균적으로 8달러 17센트를 주고 매도를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계속 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밝혀진 것만 보면요, 5.38 그리고 이제 6.68이니까 한 13밀리언 정도가 판매가 된 거잖아요. 갖고 있는 주식의 개수는 83밀리언이기 때문에 일부만 지금 현재로서는 확정이 됐는데 계속해서 좀 이 상황을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종목이 더 걸려 있는데 바로 우버입니다. 자, 우버 같은 경우는요, 지금 소프트뱅크에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전체 주식을 다 매도를 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조금씩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요. 자, Japanese Technology Investment Giant, 이게 바로 이제 소프트뱅크죠. 소프트뱅크에서 sold off니까 다 팔아버렸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우버 주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지금 4월 달부터 7월 달까지 3개월에 걸쳐서 계속해서 분할 매도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움직임은 상징성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는 2018년에 우버에 투자를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2019년이 돼서는 우버의 가장 커다란 대주주가 돼 있었습니다. 싱글 라지스트 쉐어홀더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2021년부터 조금씩 매각을 시작했다. 그래서 원래는 최대 주주였는데 조금씩 주식을 팔다가 결국 이번에 들어서 2022년 들어서 소프트뱅크는 이제 우버에서 완전히 빠져나간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가장 좋게 봤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우버인데요. 소프트뱅크라는 정말 거대한 스마트머니가 저랑은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네요. 그래서 굉장히 좀 흥분됩니다. 과연 제가 가지고 있던 이 아이디어가, 이 우버에 대한 확신이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아니면 역시 소프트뱅크처럼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관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게 될지, 앞으로도 계속 제가 우버를 좀 응원하면서요, 주가의 움직임을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한 기사에는요, 스타벅스, 볼보, 그리고 차지포인트가 등장을 합니다. 스타벅스의 존재감을 생각할 때 차지포인트에 투자하고 계신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뉴스 하나가 발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First for 스타벅스니까 스타벅스 매장 중에 이제 4개의 매장이요, 드디어 이제 전기차 충전을 위한 이 차저를 설치를 하는데, 이 차저가 차지포인트 홀딩즈에 의해서 이제 구축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이번에 들어서는 차저는 이제 일반인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스타벅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파트너십이 결성이 되는데 스타벅스, 차지포인트, 그리고 볼보, 이렇게 3개의 기업이 동시다발적으로 파트너십을 결성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적어도 15개의 지역에서 이제 차지포인트가 자랑하는 DC 파스트 차저를, 파스트 차저는 이제 슈퍼 차저랑 비슷한 거거든요. 슈퍼 차저를 이제 설치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뭐 1시간만 충전을 하면 뭐 차를 몰고 나갈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스타벅스에 우리가 보통 커피를 마시러 갈 때 30분에서 1시간 정도 앉아서 대화도 나누고 시간을 좀 보내다가 나가잖아요. 그 사이에 이제 전기차, 본인이 몰고 온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every 100 마일이니까 100마일마다 하나씩은 이런 로케이션이 마련이 될 것이다. 그래서 미국 내 지역마다 요지에 이제 차지 포인트가 들어서게 된다.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이미 가장 중요한 부동산 지역에 이 매장을 확보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지역에 이제 차지 포인트가 입점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두 기업, 스타벅스랑 차지 포인트가 같이 일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럼 볼보는 왜 나오나 좀 궁금해지잖아요.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어떤 그 전기차를 몰든지 이번에 이제 여기 들어서는 스타벅스 차저를 이용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거기에는 피가 붙게 됩니다. 무료 충전이 아니란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볼보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요, 베네핏이 있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게 되냐면 아예 차지가 없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차지를 해도 요금이 굉장히 좀 저렴하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볼보 같은 경우는요, 2030년까지는 완전히 100% 전기차 기업으로 재탄생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스타벅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이 전기차랑은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그들 역시도 2030년까지는 그들이 만들고 있는 카본 풋프린트는요, 이제 일반 개인이라든지 기업이요, 직접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이제 탄소를 배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탄소 배출량을 50% 정도 절감할 것이다.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이 일하고 있는 파트너사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고객들이 스타벅스에 방문하기 위해서,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를 타고 올 텐데 이 자동차의 반을 전기차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의역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스타벅스는요, 전 세계의 매장의 수가 33,000개가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33,000개 중에 미국에 반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15,000개가 넘어가니까요. 자, 그런데 이 15,000개가 넘어가는 매장을 가지고 있는 스타벅스랑 지금 차지 포인트가 손을 잡았기 때문에, 차지 포인트가 만약에 이 스타벅스의 지점을 다 독점할 수 있다면, 스타벅스가 들어서는 모든 그 주차장에 이 차지 포인트의 차저가 들어갈 수 있다면 이것은 정말 초대박 뉴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두 기업의 협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지난 며칠 동안 미국 주식 뉴스를 보지 못하셨던 그 갈증이 좀 해소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뉴스만 제가 좀 가려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봤고요. 오늘은 자막 영상은 보내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 와이프도 좀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좀 당분간은 좀 가벼운 마음으로, 제가 좀 마음이 완전히 정리가 될 때까지는 본격적으로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미존을 운영하겠다, 이런 말씀은 좀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가능한 한 하루에 1개 이상의 영상을 올리면서 여러분들의 좀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꾸준하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요, 제가 정신 차리고 다시 즐거운 마음으로 계속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간만에 보내드린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